거칠게 표현하면 망하는 회사, 망국 이런 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권위가 흐트러지고 리더는 뭐 소통이 단절되고 지난해부터 정말 너무 명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축구가 한국전력에 뭐 전기가 좀 에러가 있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한국전력 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국전력 똑바로 해라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스나 전기나 이게 석유나 이게 우리한테 훨씬 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에 굉장히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스공사 사장, 한국전력 사장 이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실 무관할 수도 있는 축구협회 회장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네. 그걸 골 때리네 생각해보니까. 왜 그 기구의 수장의 이름까지 아느냐? 스포츠가 가진 너무나 특수한 것. 가스나 버스나 공공요금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일상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삶이나 실존의 목표나 존재의 의의가 가스나 석유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팀의 감독이 토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 11시에 자택에서 만나서 그 공적 자리 아니죠? 공적 시간 아니죠? 그런 자리에서 한두 시간 정도 만난 다음에 바로 발표가 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뒤늦게 뭐 국위선양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금메달 이거에 뭐 국뽕에 만취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팀 축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거기에 내가 응원했던 나의 문화, 나의 역사, 나의 감정들이 막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축구 뒤에 있는 선수들, 그 뒤에 감독들, 뒤에 회장까지도 열렬한 관심과 열렬한 애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공사 사장이나 인천공사 사장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려고 막 나오면 이건 그냥 편리와 편의만 개선해 주면 되거든요. 요금 개선하고 뭘 개선하면 되는데 감정을 투사하고 존재를 투사한 거면 이 감독과 이 수장들은 우리가 다가간 만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선, 3선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목표 설정이 없는 협회 같잖아요. 네, 축구에 언제나 진심인 하나은행에서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와우!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축구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구 서비스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세 가지 축덕 활동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인 원큐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퀴즈인데요.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최소 10개에서 5,000개까지 원큐브를 즉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 두 번째 응원 하나! 역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응원하는 K리그 1, K리그 2팀을 각각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원큐볼 2개를 또 즉시 드립니다. 연말에는 특별 어워즈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승리 하나! 매월 K리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승무패를 맞히는 컨텐츠인데요. 경기 예측에 성공한 경기당 원큐볼 20개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면 와 이거 진짜요? 24K 골든 메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덕 생활의 활력소가 될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하나원큐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정문규 회장은 물러나야 될까요? 물러나야죠. 네. 그래서 기세요? 네,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저 고소고발 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말하는 게 고소고발의 대상은 아닐 거예요. 의견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구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의견은 누구나 자유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이 합리적인가는 이제 논의 얘기인데 내년 1월이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6개월 좀 남짓 남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빌드업을 하고 있죠. 맞아요. 한국 축구의 전략과 기술과 대표팀의 빌드업은 엉망진창인데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빌드업이 최소 6개월, 적어도 2달 동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와 이거는 네, 되게 통찰이시네요. 그러네. 그 빌드업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 AFC 그 집행위원으로 된다라든지 또 자기 기업의 네, 스폰서로 해서 돈을 현대산업개발 축구 스폰서로 크게 이제 참여하게 했다라든지 물론 그 이전에도 2020년에 축구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만 70세 규정
아, 굉장히 유명한 규정이죠. FIFA에서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 제한을. 네, FIFA가 2005년, 2010년 이럴 때 그 차기 개최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패 혐의나 뇌물수수 혐의로 받고 막 그 굉장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IOC도 그랬고. 네. 그래서 IOC나 FIFA에서도 70살 연세가 70살이 넘어버리면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그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고인물이 된다. 그러니까 70세 넘으면 이거 회장 출마 선거에 나올 수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나 FIFA나 IOC에서도 이게 법적으로나 기본권적으로 이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없앴어요. 없앴는데 우리는 하여간 2020년에 그 규정을 만들었을 때 행정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어쨌든 만 70세가 넘으면 축구협회장의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70세를 뭐 살짝 넘기시는 뭐 차범근 감독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홍문규 회장이 두 번째인가 뭐 하려고 할 때 경쟁자가 나이가 많았었어요. 72세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 경쟁자를 못 나오게 하려고 정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후문이라고 해놓죠. 그렇죠. 예, 예. 후문이라고 해놓죠. 왜냐하면 예. 예, 또 고소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근데 그때 후문이라고. 실질적으로 그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라이벌의 그 사람이 나이가 70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레드 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정문규 회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망하는 회사, 망국 이런 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권위가 흐트러지고 리더는 뭐 소통이 단절되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 난파선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먼저 튀어나가고 지난해부터 정말 너무 명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축구가 네. 그러니까 뭐 기습사면 해프닝도 있었고 그때도 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막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똘똘 뭉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분오열되고 각자 생존 전략을 또 각자 짜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가 계속 클린스만의 재택 논란이 벌어지고 2024년이 돼가지고 요거 아시안컵 우승 한 번만 하면은 다 끝이다. 다 끝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정말 반대의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든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뭐 정보가 유출되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 바로 또 이 폭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법적 대응한다는 그런 뭐라네 이게 뭐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못한다니까. 어쨌든 이제 협회가 나는 그래 하라고 한다니까 못 쫄바 못해. 뭔가 협박 경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 입막음 하려는 거지. 네. 더 이상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레임덕 현상 협회에서 입막음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일단 다른 더 중요한 얘기도 많지만 박주호 위원이 그 자신의 그 채널에서 그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말에 상당 부분 신뢰할 만한 그 팩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을 한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다른 거는 그 아주 시급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못하더라고요. 안 했죠.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감독 선임하는데 5개월 걸렸는데.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쉬쉬하거나 덮거나 가리거나 공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해 왔는데 좀 바로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고소고발 얘기나 법적 대응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은 협회가 이 축구와 축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의아스럽고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다 네. 이게. 이건 협회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주 폐쇄적이고 어떤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확 응집해가는 민간 기업이거나 비밀 조직이거나 정부 조직이 아니라 협회란 말이죠. 그러네. 협회면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네. 협회가 예, 그런 거죠 사실. 물론 이제 우리 그 박주호 위원이 전강희 위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만났고 어떤 그 검증을 거쳤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에 대한 아주 디테일은 물론 비밀 보호, 비밀 엄수 조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거나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될 얘기들이 많고
일종의 그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이다라고 충분히 위원회 한 명으로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휘슬블로우 느낌이죠. 네,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축구협회는 그걸 조성할 의무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레드제민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10년, 15년 전에는 10년, 15년이면 계산이 좀 헷갈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정몽준 체제에서는 전 회장. 예, 정몽준 체제에서는 말들이 풍성했어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바깥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너 왜 그런 말 하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초기에는 좀 있었지만 2017, 18 지나면서 또 들썩하고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잠깐 중단되었던 이후로는 공론화라든지 공적 담론의 자리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축구협회의 오래된 관성이 뉴미디어나 유튜브 기반의 새로운 발화 지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거는 좀 미디어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이른바 공중파 방송이나 6대 일간지의 기자들이나 그 칼럼이나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협회가 신경 쓰고 반론 보도를 내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도 공적 대화의 파트너로 또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여기 지금 교수님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태도. 네. 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가끔씩은 태도가 전부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하죠. 태도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봐봐요. 협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조직이냐. 협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이득과 그럼요. 이걸 네. 담아내는 네. 모임이야 원래. 그러면 그 다양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도 아닌 거죠. 바로 얘기하니까 너 말하지 마.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금방 얘기하셨는데 미디어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중앙 일간지가 지상파가 그 보도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오보가 뭐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보 할 수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오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협회가 고소고발 법적 대응 했겠어요? 안 해요. 왜냐면 무섭거든. 네. 강자에게는 또 무서운 거야. 약자니까 내가 누를만 하거든. 근데 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듣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보인다. 절대 못하죠. 이런 데 봐봐요, 진짜. 누가 할 때 뭐 KBS, MBC, SBS 고소 절대 못해요. 네. 무섭거든. 꼭 약한 데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 협회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차피 욕 먹으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 이런 인식이 선수들에게도 있어요. 어차피 뭐 욕 먹으러 가는 건데요, 뭐 대표팀에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도 있고 협회 요즘 보면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웬만한 욕에는 꿈쩍 안 하고 이게 이 욕 먹는 게 습관이 붙어버려가지고 요게 내성화인가? 네, 정말 욕의 내성화가 너무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이 오류들이 나오는 게 그때 왜 협회가 정리를 안 하냐? 왜 안 하냐면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제일 크게 화나는 지점들을 설명을 누구로부터 듣고 싶어해. 회장으로부터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회장이 나와서 오늘 올라온 성명서 그 제목이 그건 이렇습니다잖아요. 회장이 나와서 그건 이렇습니다. 혹은 뭐 기자들 모아놓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아시안컵 때 일본이 했던 건데? 이 형 또 자기 색깔. 아유 나까무라. 그때 그 일본 축구협회장이 기자들 앞에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직접 설명했죠. 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곳들은 대변인 뭐 물론 대변인도 있고 홍보팀 라인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소통을 해요. 네. 설명하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뭐 진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저께도 보세요. 이임생 기술 이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쭉 나왔어요. 네. 그 질문은 결국엔 정몽규 회장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묻는 사람들도 알아. 이 질문을 하면은 당신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지만 당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정혜성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협회가 일단 왜 회장인데 나서지 않느냐 얘기를 한 거고요. 협회가 축구협회가 저는 사실 좀 더 확대해서 대한체육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축구 가지고 모였으니까 협회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IOC도 물론이고 FIFA도 물론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국제적인 스포츠 기구가 스포츠 기구의 굿 거버넌스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벌여왔거든요. 그 벌여왔던 거는 IOC나 FIFA나 다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 막 집행위원회 감옥 가고 그러는 바람에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영향력이 변하고 감수성과 담론이 변하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만약 가스가 뭐 약간 이렇게 좀 안 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을 찾아가거나 한국전력에 뭐 전기가 좀 에러가 있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한국전력 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국전력 똑바로 해라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스나 전기나 이게 석유나 이게 우리한테 훨씬 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에 굉장히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스공사 사장, 한국전력 사장 이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실 무관할 수도 있는 축구협회 회장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네. 골 때리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KBO 우리 한국야구위원회 회장 그 허구현 총재 KBO 총재 성함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 기구의 수장의 이름까지 아느냐? 스포츠가 가진 너무나 특수한 것. 가스나 버스나 공공요금은 우리한테 훨씬 더 일상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삶이나 실존의 목표나 존재의 의의가 가스나 석유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생활의 편리 수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팀의 감독 스스로도 공헌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 토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 11시에 미팅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밤 11시에 자택에서 만나서 그게 공적 자리 아니죠? 공적 시간 아니죠? 그런 자리에서 한두 시간 정도 만난 다음에 바로 발표가 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울산 현대 팬이라면 여기다 투여한 내 마음과 내 가치와 내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임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시는데 또 팀도 잘 이끌어왔고 홍명보 감독이. 예. 그리고 계속 난 안 간다. 지금 문제 있다. 했는데 확 갔을 때 우리 홍명보 개인 또는 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동안 투사했던 내 삶과 정서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그 축구 대표팀에 대한 열망 역시 우리가 뭐 뒤늦게 뭐 국위선양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금메달 이거에 뭐 국뽕에 만취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팀 축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거기에 내가 응원했던 나의 문화, 나의 역사, 나의 감정들이 막 응축돼 있기 때문에 축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축구 뒤에 있는 선수들 그 뒤에 감독들 뒤에 회장까지도 열렬한 관심과 열렬한 애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공사 사장이나 인천공사 사장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려고 막 나오면 이건 그냥 편리와 편의만 개선해 주면 되거든요. 요금 개선하고 뭘 개선하면 되는데 감정을 투사하고 존재를 투사한 거면 이 감독과 이 수장들은 우리가 다가간 만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다가와야 스포츠 산업, 스포츠 정서, 스포츠 문화가 함께 큰다라는 게 IOC와 FIFA가 2005년, 2010년부터 그토록 부르짖어서 전 각국의 FIFA와 IOC 가맹국에 계속 전파했던 건데 지금 2선, 3선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목표 설정이 없는 협회 같잖아요. 협회장 더 하는 거 말고는. 네. 저는 우리가 다가간 만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다가왔느냐? 전혀 안 다가왔다고 봐요. 이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온 존재의 감정을 투사하는 건데 왜 안 다가오는 거죠? 하여튼 이상한 방식의 변명, 이상한 방식의 경고, 이상한 방식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네. 2005년, 10년 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축구협회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막 팽팽했었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예. 논쟁 아니면 말싸움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조중현 전무 때인가? 저 축협회장 말 때. 네. 그때 맨날 감독 그래서 그때 뭐 1,000명이 주거나 언제 주거나 그래 네. 죽여봐 막 예를 들면 기자들이랑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중현 전에는 전무였고 나중에 잠시 이제 회장이었죠. 회장했었죠.
열심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기에 제가 눈에 다 보이겠습니까? 그냥 어떤 새파란 애가 저 뭐 신문에 칼럼 쓰고 이따금 백분 토론에 와서 뭐 축구협회 반성하라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뭘 반성할까 싶어도 가면 얘기 좀 하자. 얘기는 했죠. 아, 정 선생은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래요? 그럼 정확히 알려주시죠. 그러면 다음부터 알려드릴게.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좋다. 그땐 호시절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게 다 사라지고. 맞아요. 협회 회관, 축구회관에 있다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1층에 어떤 미디어 데이 할 때 외놓고는 2, 3, 4층이 약간의 그 침체된 관료 조직 비슷한 그 느낌 있어요. 조용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네, 그리고 상호간에도 뭐 대화를 할까 싶은 이거 하나 좀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저도 아까 듣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뀐 거고 새로 임명된 거고 어찌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근데 그 아까 하셨을 때 우리는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진짜 그 감정을 완전히 거기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거기 구경 가고 사랑하고 이름 외치면 누가 돈을 주나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내서 다 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차라리 우리가 네. 뭘 먹으려고 했는데 먹은 게 없어. 그러면 짜증은 나지. 네.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가 나진 않잖아. 아,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이 정도잖아. 근데 진짜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배반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네. 우리가 지금 이 과정과 절차를 보면서 왜 우리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봤더니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대표팀 있을 때마다 맨날 현장 가고 TV로 보고 옷도 사고 다 했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은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던지지 않아 이래서 우리가 회장까지 가는 거군요. 네. 어찌 보면 정몽규 회장은 되게 억울하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니, 그냥 전력강화위원회 가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이해를 못한 거네 그러면. 그런 알리바이를 몇 개 쳐놨죠, 그죠? 그 알리바이를 또 알리바이라. 저는 그날 그 이임생 기술 이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워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은 내가 결정했습니다 했어요. 그걸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결정했을 내가 걸 겁니다. 계속 5번, 6번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강한 책임감도 있지만 이 불똥이 위아래로 안 튀고 내가 다 감수하겠다. 저는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임생 기술 이사님의 두 번째 붕대 투혼이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 붕대 투혼 한번 했는데 이 형 되게 멋있다. 이 교수 형 진짜 멋있다. 그걸 나 그 98 프랑스 월드컵 때 붕대 야 그걸 연결시켰어. 야 미쳤다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한 두 번째 붕대 투혼 이거 내가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 붕대 또. 그래서 기자 문답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 그 정몽규 회장님께 들은 얘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 에바 자네가 TD야. 자네가 다 결정하게. 그래서 이게 무협지적으로 보나 조폭 영화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책임선을 이임생으로 국한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전광희 또는 지금 이 전권을 어쨌든 원치 않게 잡게 됐겠지만 개인으로서는 그 이임생 기술이사 내지는 정광희가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언젠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정광희에게 물어봐. 그때 이임생에게 물어봐. 그 위로 전무, 부회장, 회장단 이거 상관없잖아 우리 이사진들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나 사회적 수사를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네. 너무 강하게 부정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자회견 동안 이거 제가 다 결정한 겁니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 다른 정몽규 회장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 막 그렇죠. 울먹울먹 하시고 네. 손을 떠시는데 야 그 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 안쓰러웠던 거는 그렇게 울먹거리기까지 한 이임생 기술 이사가 협회에 조인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네. 저는 모르겠어요. 회장이나 그 옆에 참모들이 이임생 기술이사를 불러가지고 코치를 해가지고 워딩 코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임생 이사가 보고 회장의 눈빛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명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기가 약간 뭐 바뀌지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예를 들어서 오너 현대산업개발의 오너 그러면은 대한축구협회관에 오면은 한국축구의 오너 이런 식으로 뭔가 포지셔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국 축구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 네. 그거를 잠시 내가 열쇠 갖고 지키고 있는 프로텍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을 쫓아내고 올리버 크로멜이 자기가 대장이 됐는데 그 사람 공식 명칭이 로드 프로텍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 뭐 대통령 뭐 프레지던트 이런 거 아니야. 이 나라, 이 왕권, 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장도 그런 수호자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협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 한국 축구를 수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서 쭉 보는데 정몽규 회장 체제에 와서는 정말 그냥 주인 같은 내 그런 거. 내 거. It's mine. 야, 내 내가 거. 그냥 알아서 할게. 내 거. 니들이 뭘 알아?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니네가 뭘 축구를 하는데 맞아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이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볼 때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치도 안 봐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 난 제일 문제라고 봐. 눈치도 안 봐. 예를 들면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화나 있는 게 결론과 결과도 좀 그렇죠. 못마땅한데 더 화가 나는 건 5개월의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냐는 거야.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 설명을 친절하게도 해야 되잖아요. 눈치도 안 봐.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럼 왜 눈치를 안 보지? 했을 때는 지금 레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건데 내가 왜 주인이 니네들 왜 눈치를 봐야 되니? 이 스탠스 전 너무 싫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법적인 근거상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의 위탁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총괄 관장하는 거랑 그다음에 종목별 지역별 축구협회의 그리고 생활체육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그 전문 협회를 통하여 위임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축구협회가 임의단체였었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토요 산악회 이런 걸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그 임의단체가 법적 구속력과 정부의 재원까지 들어가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사단법인화를 했어요. 사단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은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단법인이 등록된 사단법인일 경우에 관리감독의 그 주체는 문체부거든요. 문체부는 행정부고 행정부는 큰 의미로 보면 국가란 말이죠.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스포츠 육성 사업을 대한축구협회라는 사단법인이 맡아서 위임받아서 실무를 쭉 추진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적인 마인드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그리고 행정상 대한체육회 내에 축구협회가 있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지내지만 대한체육회로 예를 들면 사업이나 재정이 들어가서 대한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넘어가는 사업이 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네. 크고 우리 잘 아는 그 스포츠 토토 기금 있지 않습니까? 6개 프로 스포츠에서 이제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고 그 중에 축구가 종목 특성상 또 인구 대비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지만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축구라는 종목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거기에 수익이 발생해서 축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서 많이 배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 토토에 들어온 모든 수익금을 딱딱 균등 분할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로 또 지원이 갑니다. 그럼 이 규모가 한 4,5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스폰서십이나 자체 어떤 경기 중계권료 등등이 있고 이 두 개의 큰 수익 구조를 가지고 계상하기에 따라서
1000억에서 1800억 사이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네. 제가 1000억에서 1800억이라고 한 거는 요즘 2, 3년 사이에 천안 종합축구센터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늘어난 건데 보통은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내외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국가재정, 넓게 보면 국가재정, 법인재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정몽규라는 분의 사조직이거나 사설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국가대표팀의 운영이고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선임하는 전 과정은 그러기 때문에 공적 재원이 들어갔다는 사단법인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정보 공개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공개도 하고 해가면서 담론이 풍성해져서 이 합리적인 어떤 축구 시스템으로 우리 스포츠 구조나 체육 구조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히딩크 이전이나 정몽준 이전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맞아 퇴행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뾰족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거 사실 어렵긴 해요. 일단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또 달순의 이 충실한 내용을 위해서 제가 또 인터넷을 뒤졌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22위예요. 그래서 22위 이상 톱 22 국가의 협회의 장은 어떤 사람인지 쫙 알아봤어. 오, 이런 디테일. 그래서 챗GPT 고마워. 챗GPT 사람들이 그거- 생생. 그거 좀 복부대주세요. 레드재민 고마워. 네. 행정가 경영인, 행정가, 거버넌스 뭐 스포츠 법률 전문 뭐 변호사 뭐 요런 식으로 와서 스포츠 행정가로 온 사람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정말 회사원, 경영인으로 온 사람. 지금 우리 빼고 2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15곳이 이런 사람들이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자 소위 얘기하는 전문 경영이. 경영인. 전문 경영인. 오케이. 그리고 축구 선수가 맡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미국, 일본. 오케이. 그리고 아마 그 미국, 네. 일본 분들도 출신이 축구 선수일 그렇지, 뿐, 그렇죠. 그 이후에 경영 네. 베이스가 있을 맞아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그리고 특이하게 언론인, 아니 미디어 쪽 인더스트리에서 온 사람이 또 3명.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재벌 총수. 네.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갖고 있죠. 그게 네. 저는 사실 긴가민가하면서 찾아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을까?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명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 정몽규 회장도 어쨌든 CEO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일을 하는 네. 상주하면서 모든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말 그대로 회사 사장처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실 화요일에 한 번 오나요? 저 일장님 화요일. 화요일에 한 번씩 오죠. 네. 저분이 뭐 화요일에 한 번 오세요. 우리 빨대예요? 빨대. 네, 쪽쪽쪽쪽 빨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몽규 회장은 화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전체 회의 하고 가시는 거죠. 난 뭐 이랬을 때 잠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주하는 CEO가 15개 팀이라고 있다. 15명. 근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요. 옛날에는 저거야, 딱 하나. 장덕진 회장 때는 축구만 해서 생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애들이 축구에 올인하니까 축구가 강해져. 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70년대 초반. 70년대. 그래서 그때 이제 은행권 팀들이 네. 나오고 그 이후에 김호중, 정몽준, 정몽규로 이어지는 재벌 총수들이 와서 돈 좀 주세요. 그 돈으로 저희 먹고 살게요.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는 2002 월드컵 해야 되니까 팀이 많아져야 돼. 팀이 많아져야 되니까 또 재벌 지자체 모여가지고 막 돈 또 위에서 팡팡 뿌려. 팽창. 근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 2024년에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이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안에서 프로스포츠 시장을 억누르는 법 규정도 굉장히 많지만 맞아요. 얼마든지 지금 달순의 트래블 딱 하면은 그냥 몇 분 만에 다 완판되는 세상. 팬들의 소비력은 어마어마하게 과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비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최소한 축구 야구로는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이 바닥에서 머리만 잘 쓰면은 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돈을 만들 줄 알고 투명하게 거버넌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나옵니다. 첫 번째 언론이 그냥 계속 떠들어야 돼요, 진짜. 언론이 현실적으로 언론이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될 때까지 떠들어야 돼. 될 때까지 떠들어야 되고 피곤해요. 물론 피곤해. 저 새끼들은 맨날 뭐 협회 잘못했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언론이 계속 떠들고 KBS 이제 어르신들이 협회 어르신들이 주로 보시는 KBS 지상파 3사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여기서도 계속 떠들고 유튜브 채널도 떠들고 나 같은 프리랜서 기자도 떠들고 계속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언론은 떠들고 끈질기게 떠들고 팬들은 보이콧하고. 시장은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세 번째.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 리더님께서 개안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출마하겠죠. 사선 연임을 네, 네. 지금으로선 준비하고 네. 계세요. 네. 그랬을 때 정몽규 회장 입장이나 그 정몽규 회장의 출마를 조금 선호하는 축구협회 직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입을 데미지나 충격파를 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론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 선거가 다가올 때 누가 봐도 저건 사전 선거운동인데 라는 부분을 절대 축구협회에서 막 하면서 그것을 다음 연임으로 가기 위한 그런 눈에 보이는 걸 하면 정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 잡아내자.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그 연임을 제한한 그 규정입니다. 네. 지금 이미 3번 연임을 했죠. 이번에 4번 연임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대로 규정상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한체육회가 지금 그 이기웅 회장인가요? 네. 자신도 그게 걸려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그걸 풀어버렸죠. 이제 그냥 계속 연임하게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체부가 즉 국가가 땅땅땅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견을 내고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협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유권자이긴 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유권자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축구협회를 향해서 대한체육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문체부죠. 문체부를 향해서 이 규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실제 뭐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대한체육회가 새로 올린 전강 변경안을 통과시키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연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하는 뭐 청원도 좋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정치권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회장하는 것 이거는 피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하지만 정치권에게 요구를 해서 정치권이 이런 합리적인 문제의식 때문에 문체부를 압박할 수는 있죠. 자신들이 나와서 여기서 내가 회장할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안 좋아?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들여다보기는 할 수 있죠. 그거를 문체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저는 못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 운동을 함께 하느냐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잠시 몸을 사리면서 같이 합시다. 그러나 또 나 혼자 나 또 혼자가 나 진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게다가 당면의 일이에요. 그거 놓치면 사실 로드맵 새로 짜라 뭐 공론화의 장을 열어라 그래요. 이거 다 공허한 얘기가 얘기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뭐 신문고죠. 뭐 국민의 권리는 딱 신문고 국민청원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우리가 박문성 위원회 그 운동과 투쟁을 아주 반발치해서 뭐라고요? 열심히 성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만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곳곳에서 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협회가 왜 문을 저렇게 닫아 걸고 말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네. 앞장서서 그럴까요? 문 따르라 열라고?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가시죠. 저는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